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5월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5월 퍼즈 포트폴리오 매매 인증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월 마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 12시 넘어갈 때 캡처를 못했어요. 한 10시 반 정도에 캡처를 했는데 6월 1일 아침 10시 촬영한 거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해서 1178만원 정도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게 어떠한 성과냐를 물어보시면 일단은 지난달 인증 영상 같은 경우에는 1234만 8,91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들었죠.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4.5% 정도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더라고요. 어쨌든 뭐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는데 마이너스 4% 정도로 마감했으면 잘한 거고, 시장이 다 올랐는데도 마이너스 난 건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살펴보면은 5월 1일날 시가, 그 다음에 5월 31일 종가로 해가지고 비트파이넥스 기준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6.9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원화 차트로 봐도 업비트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한 7% 정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은 어느 정도로 많이 떨어졌는지 확인해보면 마이너스 6.16% 정도 하락을 했는데,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덜 떨어졌다? 이것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알트코인의 시총을 다 합친 거예요. 전체 시총에서 비트코인 시총 빼고 이더리움 시총을 빼는 겁니다. 시총을 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계속 채굴되는 양 때문에 기본적으로 2, 3%씩 늘어나야지 정상이에요. 그런 걸 좀 감안했을 때 알트코인들은 10% 정도씩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체감으로 빠진 거라고 하면 더 크죠.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 기준으로는 한 15% 정도씩은 빠지지 않았나. 여기 있었던 요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건 한 3, 40%씩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요것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0%로 계산이 되지만 리플이랑 몇몇 많이 오른 것들 제외하면 대부분 알트코인들은 한 20% 정도 마이너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랑 괴리가 좀 심한데? 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쨌든 비트코인은 한 7% 정도 빠지고 알트코인은 한 10% 정도 빠졌다라고 보면 저는 마이너스 한 4.5% 정도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선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물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다 같이 하락하는 장에서 플러스를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어쨌든 빠질 때 덜 빠지는 코인들로 갖고 있고 현금을 좀 확보하고 있어가지고 빠질 때는 손실을 좀 적게 하고 올라갈 때는 상승분을 비슷하게 맞추는 게 제 목표예요.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비트는 올랐는데 알트코인 떨어졌어요. 지난달 인증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비트보다 수익률 좋은 거는 운인 건데 플러스로 마감한 거는 실력이다. 제가 목표로 하는 게 비트만큼 수익률을 가져가는 것, 빠질 때는 덜 빠지게 하는 것, 이게 목표인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요번에 잘 대응이 됐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즐 포트폴리오 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자세하게 가릴 건 가려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퍼즐 포트폴리오 반 같은 경우에는 4월 28일날 한 주 쉬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5월 4일날 바로 메이저 코인 위주로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5월 4일이 언제냐라고 한다면 요때입니다. 요때 현금화를 좀 했습니다. 뭐 많이 현금화한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됐죠. 손실을 이만큼 막을 수 있었던 그러한 매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한 다음에 인증을 한 거고, 현금 비중을 확보한 개념으로 보면 된다. 근데 이제 왜 메이저 코인은 매도하고 잡코인은 왜 매도 안 했냐라고 한다면, 잡코인들 다 합쳐서 비중이 4%밖에 안 되는데 굳이 매도하기보다는 매수를 원래 한 10주 정도 보고 들어가려고 했었었는데 한 2, 3주만 하고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를 중지시키고 나중에 적절한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보면은 매매를 치면서 브리핑을 많이 해드렸죠. 5월 12일 같은 경우는 볼륨주에도 하단선에 닿았는데 추가 하락의 여지도 있고 여전히 횡보 중이라서 원하는 자리까지 오지 않으면은 매수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지 말씀드렸고, 5월 19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도 매매를 쉬어가야겠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금 비중이 30% 정도 확보가 돼 있고, 올라가게 되면 코인 비중이 6, 70% 정도 되니까 이걸 가지고 수익 가져가고 원하는 자리까지 떨어지면 매수를 하고, 그리고 하락 시나리오로 가는 걸로 방향이 바뀌고 나서 반등을 하면 현금화를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인 거죠. 그래서 하락 횡보를 지속했기 때문에 일단 좀 쉬어가겠다. 그래서 잡코인들은 평소에 사던 거에 절반 정도만 매수하려고 했는데 한 번 더 하락하는 있어서 일단은 참겠다, 이런 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브리핑을 좀 해드리겠다. 뭐 몇 개 사셔라 마셔라가 아니고
좀 알려드리는 거 위주로 구성을 바꾸려다 보니까 브리핑을 이제 해드리는 건데, 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를 생각을 하고 있다. 네,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가진 않았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나?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좀 떨어지고 있어요. 충분히 여기서도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추세선에서 걸려가지고 더 이상 못 올라갔어요. 이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그 되돌림 관점으로 따져도 이렇게 1, 2로 보고 올라간다라고 쳐도 61.8%는 25,000 정도 자리까지 찍고 올라가야 된다. 이렇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는 원래 오늘은 땡땡을 매수할 생각이었다. 네, 땡땡이 같은 경우에는 올라간 것 대비 23.6%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하기 나쁘지 않은 자리야. 네, 이런 얘기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원래 매수할까 했는데 안 했다. 비트가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더 오르고 산다 하더라도 비트 리스크를 해소한 다음에 산다. 네, 이렇게 해드렸고, 그 다음에 얘도 36.8 근처까지 떨어졌으니까 사실 사긴 나쁘지 않은 자리다. 그리고 나머지 잡코인 2개, 얘는 적절한 자리까지 떨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제 관점 보여드리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5일 날 바로 매수를 했습니다. 비트가 일단 단기적인 사이클로는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잡코인들을 한 회 정도 는 매수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썼는지 보여드리면은, 비트코인은 완전 짧은 사이클에서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고 생각한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라이브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 분할 매수하기 나쁘지 않은 자를 봤다. 그래서 잡코인만 일부 들어갔다. 23,000에서 24,000 정도까지 떨어지고 반등이 확인되면 메이저 코인 그리고 비트뿐만 아니고 다른 코인들도 좀 분할로 담을 예정이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5월 25일이 언제냐면 요거 녹색 봉 조그만 거 보이죠? 요때 이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때 메이저 코인들 매도하고 요때 잡코인들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매매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거의 베스트인 선택만 한 거죠. 이게 제 자랑이 아니고, 만약에 제가 이제 이걸 확신했으면은 여기서 풀 매수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 정도는 되지 않고, 지금은 현금 비중이 한 30%에서 뭐 많으면 40% 정도가 적절하다 보고, 그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선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게 할까?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평단을 낮출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저점에 사가지고 올라갈 때 좀 팔아가지고 조금만 이득을 남길까? 이런 관점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 잘한 것 같다. 네, 물론 하락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전체적인 금액이 플러스 된 건 아니지만, 비트는 마이너스 7%, 나머지 알트코인은 마이너스 한 10% 정도 된 달에서 마이너스 4.5% 정도로 마무리를 한 데는 물론 현금 비중을 확보한 것도 컸지만 이런 것도 컸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더리움 담고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내용이 그래도 오픈하긴 좀 그래서 블러 처리를 좀 했고, 이더리움에 관해서 분석을 해드렸다. 5월 25일날 이제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촬영하는 날이 목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매매를 하든 뭐하든 제가 브리핑을 좀 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허재 포트폴리오반은 요때 매매를 했구나 정도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때 기점으로 하락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달은 횡보가 좀 길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횡보.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하기가 진짜 애매했던 상황이었고, 6월 달이 좀 중요해졌는데, 이번 달 안에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 최대 6달? 짧으면 한 4, 5달 정도까지도 하락 횡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거는 제가 라이브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번 달 안에 고점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A, B, C로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이때 중국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커졌던 거였거든요.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거리진 않겠지만 이번 달 안에 못 올라가면 하락 횡보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좀 참고하시고, 만약에 이번 달 안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현금 비중을 조금 더 확보할 생각이에요. 하락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달이 매우 중요하다 정도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볼 수 있거든요. 빨랑 떨어진 다음에 추세선 닫고 올라가든지, 네, 이런 식으로 좀 결판이 빨리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따졌을 때는 이번 달 안에 횡보만 해도 안 되고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달입니다. 만약에 못 올라가면 어떡해? 라고 하면은 현금 확보 좀 더 하고 떨어질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좀 더 지루한 장이 되겠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다달이 수익으로 끝내기는 좀 더 어렵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매매해서 돈 더 날리는 것보단 적절한 자리에 왔을 때 딱 매수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하락을 하는 게 확정이 되면은, 하락장이 확정된다는 게 이런 하락장을 말하는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길게 횡보 이후에 하락 뭐 이런 게 예상이 되니까 제가 이제 현금 비중이 많이 줄어들면 30% 정도고 현금 비중이 많아지면은 한 60, 70%까지 늘어나고 요 30%는 무조건 여기서 살 거다 이렇게 진행되는 게 시나리오상 확정이라면 30%를 현금을 굴리는 것도 퍼즐 포트폴리오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 다른 반 따라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대상으로는 지표를 넣어드리거나 카피 트레이딩을 따라 하실 수 있게끔 한다거나 해서 그러면 바이낸스나 비트겟 정도 써야 되는데 또 이런 거에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원하시는 분들의 한정에서는 제가 설명을 해드려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그리고 시장에 대비해서 나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도 매매 인증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5월달은 좀 지루한 달이었는데 6월달은 재밌길 바랍니다. 5월달은 2번밖에 못했는데 어쨌든 2번이 다 적절한 데서 매도 적절한 데서 매수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